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나 국가나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면은 나라가 살아나지만은 화를 내야 할 때 겁을 내면은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좋은 지도자를 위기 때 만났습니다. 김일성 남침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미국 대사, 무초대사를 불러서 무기를 달라. 무기가 없더라도 한국인은 남녀노소가 몽둥이 들고 돌멩이 들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 뜻을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엄청 화를 낸 거죠. 75살의 노 지도자였습니다. 남침 보고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아주 욕설을 했습니다. 김일성을 향해서 욕설을 한 다음에 그자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순간 바로 한국인들이 구출되었습니다. 이승만과 트루먼이 화를 냈습니다.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화를 내니까 결정을 빨리 했습니다. 만약 미군이 참전을 하더라도 늦게, 한 달 늦게 들어왔으면 아마 한국은 1950년 한 8월쯤 완전 적화되었을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화를 내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바로 5일 뒤에 육군을 파병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일본에 있던 24사단의 선발대인 스미스 부대가 오산까지 올라와서 최초의 교전을, 북한군과 교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배우 출신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Great Communicator란 위대한 소통자란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소련 지도자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워싱턴 주재 도브리닌 소련 대사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레이건 대통령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무서운데 사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또한 트루먼 대통령처럼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화를 낸 사람입니다. 이게 역사를 바꿨습니다. 냉전을 자유진영의 승리로 끝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냉전에서 자유진영이 이길 수 있는 기초를 깔았습니다. 6.25 참전 결단을 내려보면서 국제공산주의의 확장을 한반도에서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나토를 군사동맹체로 강화를 했어요. 군사비를 3배, 4배로 늘려서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력이 약한 소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수도를 재무장했습니다. 일본이 경제 부흥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한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을 사실상 종식시킨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남자입니다. 미국적인 남자라면은 순박하고 정직하고 그러나 용감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참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 그 두 지도자와 한국이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참 다행이었습니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화를 낼 데가 없어요. 노예가 화를 낸다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화를 냅니다. 강한 사람한테 화를 내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건 노예 근성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에게 김정은으로부터 화를 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도 이승만, 박정희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 악당들에 대해서 화를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는 그런 분노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 불행이기도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1983년 9월 1일 승객, 승무원 269명을 태운 대한항공 칼 007편 전보기가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가 쏜 미사일을 맞고 추락해가지고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의 산타바바라에 있는 자기 목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안보보좌관인 빌 클라크가 워싱턴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레이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 제발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269명 중 61명은 미국인이었습니다. 거기는 레리 맥도널드 하원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후속 보고를 받은 레이건은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시민들이 아닌가, 망할 놈의 러시아인들. 그들은 민간 여객기라는 사실을 알고도 쏘았음이 분명해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상황은 좀 불투명했습니다. 한때는 대한항공기가 소련에 강제 착륙당하였다는 오보가 나와가지고 그 가족들이 안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소련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건이 났을 때 대응을 늦게 했습니다. 그때 북한 소행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소행이라고 결정을 내리는 데는 한 2달이 흘렀습니다. 이 사이에 무수한 괴담이 나오고 지금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이명박 대통령은 빨리 이것이 북한 소행이 틀림없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시의 정황 증거로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에서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던 한국 고관들을 죽이는 테러가 났을 때 그때 17명이 죽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자마자 찾아온 내윈 그 국가 지도자 앞에서 이것은 북한 소행이 틀림없다. 그 방향으로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죠. 어떤 감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그 하루 뒤에 북한 공작원이 미얀마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전두환 대통령이 미리 한 이야기가 정확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도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민간인들을 쏘았다. 러시아가 민간인들을 알고도 쏘았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분노와 확신을 외교 정책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슐츠 국무장관에게 강경 대응을 지시를 했습니다. 사고 발생 20시간도 안 되어가지고 슐츠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소련이 민간 여객기를 알고도 격추시켰다. 이는 학살형이다. 아주 혐오스러운 짓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슐츠라는 사람은 별명이 스핑크스입니다. 조금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아주 이때는 분노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한 것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는 미국이 아주 정광석화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돌발 사건이 나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번 놓쳐버린 타이밍은 잡을 수가 없어요. 레이건 대통령은
먼저 일본 나카소네 총리의 협력을 얻습니다. 북해도에 있는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대한항공기를 격추시킨 소련 전투기가 지상 관제소와 교신하는 것을 녹음을 했습니다. 생생한 육성을 녹음을 했어요. 그 녹음 테이프를 일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걸 공개를 합니다. 소련이 민간 여객기임을 알고도 쏘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레이건은 특별 방송을 합니다. 방송 연설을 통해서 소련을 거세게 비판을 합니다. 미국의 선전전이 세계 여론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한항공기가 항로를 이탈해가지고 소련 영공에 들어간 이 대한항공기 측의 잘못은 거의 잊혀지고 소련이 민간 여객기를 격추해가지고 26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레이건의 분노가 정책으로 바뀌고 이것이 선전전으로 바뀌면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소련은 미국의 선제 공격에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한 6일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9월 6일 타스 통신을 통해서 소련 조종사가 실수로 여객기를 격추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합작한 스파이 임무를 띠고 있었다. 대한항공기가. 이렇게 또 새로운 주장을 했지만 이건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사실도 아니고요. 레이건은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 안보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슐츠 국무장관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로미코 외무장관을 몰아세우라고 했습니다. 슐츠는 시킨 대로 했고 화가 난 그로미코는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시에 미국 유엔 대사는 진 커크패트릭 대사였습니다. 이분은 보수 이론가로 유명한 여성입니다. 이분이 또 대소 공격에 앞장섰습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되니까 국제 여론이 불리하게 되니까 소련 공산당 서의장 안드로포프가 당황했습니다. 그는 소련으로 돌아와서 휴가 중이던 주미대사 도보리닌을 불렀습니다. 장군들이 바보짓을 하였다면서 빨리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사태를 수습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도보리닌은 상황 파악을 위해서 우스티노프 국방장관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 우스티노프는 극동지역 관할 장성들을 불러놓고 왜 민간 여객기를 격추시켜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느냐고 화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칼 007 사건은 세계적으로 반소 감정을 확산시키고 소련 군부의 내부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소련의 몰락은 대한항공 폭파 사건에서 대한항공 격추 사건, 대한항공 007 격추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대한항공이 2번 격추되었죠. 한 번은 소련 비행기에 의해서 또 그 4년 뒤에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중동에서 돌아오던 대한항공기 115편을 폭파시킨 사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115편은 아니고 115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살련에서 격추된 것은 그 명칭이 007, 칼 007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파이 007은 제임스 본드를 의미하니까 자꾸 스파이 음모설과 연루돼가지고 아주 명칭이 아주 묘하게 됐습니다. 이 도브리닌 소련 대사는 자신의 회고록을 남겼는데 in confidence,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대한항공 사건으로 해서 소련 정부가 미숙하게 대응함으로써 장기적 국가 이익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고 서방 세계에서 잠재하고 있던 반소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해 9월 8일 소련 국영항공사 에어로플루트가
미국 내에서 운영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취향 금지령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된 출발점은 레이건 대통령의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민간 여객기를 격추시켜서 269명을 죽일 수 있느냐 하는 분노였죠.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보고를 받고 그렇게 화를 냈다면은 바로 해주에 있는 잠수함 기지를 폭격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8달 뒤 11월 2010년 11월 또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그때 출격 대기 중이던 한국 공군기에 북한의 포대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 조치를 이명박 대통령이 취했더라면 한국의 정치 상황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이 지금 감옥에 안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정권을 잡고 보니까 그동안 북한에 지원한 수십억 달러, 최소한 수십억 달러의 금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기에 대한 국가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화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한 공통된 범죄가 있습니다. 국가적 범죄입니다. 이건. 국군포로 6만 명을 북한이 불법 응유하고 뿐만 아니라 아오지 탄광 같은 데서 노동을 시키고 노예 노동을 시키고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도 노예 노동시키고 3대가 햇볕도 보지 못하는 아오지 탄광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과 대화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북한의 국군포로 생존자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좌익들이 한국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우파는 겁쟁이다. 적과 악을 놓고도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안보 문제에서 미국에만 의존한다. 겁쟁이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낸 트루먼, 이승만, 박정희, 레이건 대통령의 덕을 본 한국이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은 국가 지도자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